자, 글쓰기 첫걸음입니다. 글쓰기 첫걸음. 오늘 위클리 재테크는 없습니다. 오늘 위클리 재테크는 없고 글쓰기 첫걸음이 대신인데, 잠깐만요. 유튜브는 여전히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저 어떡하냐.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보세요. 네, 시민과 나들의 별거, 요거 영화 제목이죠? 네, 네, 영화 보고 쓴 글이에요. 네, 네, 글이 존나 길군요. 네. 원래 이렇게 길게 안 쓰잖아요. 아, 근데 그 영화가 내용이 많아서 생각할 게 많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길을 바뀌는 게 많잖아. 시민과 나들의 별거. 이거 이름 나와 있어도 돼요? 음, 글쎄요. 그 저작권으로 신고하면 아니, 나와 있어도 전화하실 되냐고 안 텐데. 되냐고. 네? 나와 있어도 되냐고 안 되냐고. 여기 지금 네가 글에다가 네 이름을 써놨잖아요. 아, 그건 되죠, 제 이름은.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럼 도대체 이거 음성 변조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목소리가 별로여서요. 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키듯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를 초래하는 길을 것을 말한다. 대필한 거 아니죠? 네. 최근에 시민과 나들의 별거라는 영화를 봤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 영화 속 인물들은 아니, 왜? 지금 유튜브를 가도 트위치를 가도 방송한다고 나오는 게 없는데요. 유튜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안 뜨는데. 떠요. 난 지금 떠있는데 넌 왜 안 뜨니? 진짜 달마시안 TV 안 뜨는데. 떠요. 링크 봤어요. 링크 줬어요. 자, 영화 속 인물들은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거짓말들이 얽히고 설키다, 설키다는 게 이게 맞춤법 이렇나? 예감을 두번 틀렸어요. 설켜 이렇게 아닌가? 모르겠다 뭐. 맞아요. 설켜 맞을 거예요. 결말 부분에서는 모두를 파국으로 밀어 넣어 버린다. 모두가 파국에 잃어버린다. 모두를 파국으로 밀어 넣어 버린다. 모두가 파국에 빠져버린다. 모두가 모두가 이게 주어가 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좀 더 유연하겠지. 음, 거짓말이 주어라서.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얽히고 설켜 결말 부분에서는 모두를 파국으로 밀어 넣는데 이게 주어가 거짓말이라고요. 네, 사물을 주어로 쓰지 마세요. 네? 네, 모두가 사람이잖아요. 네, 모두를 주어로 쓰는 게 낫지. 모두가 파국에 이른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게 낫다고. 네. 자, 원래 영화 감상문은 간단한 줄거리를 서론에 써야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는 워낙에 스토리가 첨예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줄거리를 소개하고 느낀 점을 분석하는 것을 본문으로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글 쓰지 않아요. 아니, 저번에, 자, 계속 저번에 읽어볼게요. 그러셨을 때 예, 그렇게 말했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민은 이란의 중산층 여성이다. 시민은 딸 테레메를 미국에서 키우고자 이민을 준비하고 천신만고 끝에 비자를 받는다. 그냥 이 문장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문장이 원래 영화 음상문은부터 본문으로 쓸 네, 것이다까지 첫 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없는 게 낫다고.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 시민은 딸 테레메를 미국에서 키우고자 이민을 준비하고 천신만고 끝에 비자를 받는다. 그러나 남편 나데르는 치매에 걸린 90살 아버지를 두고 이민을 갈 수도 없고 딸과 따로 살지도 않겠다고 하며 이민을 반대한다.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남편이 가는 걸 반대한다고? 네,
시민은 이혼을 하고 딸과 둘만 미국에 가기로 한다. 나데르는 이혼마저도 동의해주지 않는다. 결국 6개월 입국 허용기간이 다 지나가고 40일이 남은 그때 사건이 터진다. 시민은 억지로 같이 살 바에 차라리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고 짐을 다 싸서 집을 나가버린다. 대신 시민은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일을 하고 시아버지 수발을 들어줄 가정부를 구해준다. 가정부 라지에는 종교적으로 독실한 도시 빈민 여성이다. 라지에는 4~5살 남짓한 딸이 하나 있으며 뱃속에 둘째를 임신했다. 라지의 남편 호잣은 10여 년을 구두수 성공을 이뤘으나 한순간에 해고당했다. 가정에서 호잣은 매우 가부장적인 남편이다. 자신이 빚쟁이들에게 끌려갈지언정 아내가 외간 남자들은 뭐야 도대체? 외갓집 남자들이야? 외간 남자들, 외간, 바깥, 간이 집이란 의미잖아. 집 밖 남자들, 집 밖의 남자들, 그래서 외간 남자들 그러잖아요. 약간 뭔가 틀렸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몰랐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요 좀. 남자들 마주치며 이해라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지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가정부 일을 한다. 처음에는 나데르는 연민을 가지고 라지의 사정을 많이 봐주고 라지에도 책임감 있게 일했다. 뭔가 좀 문장이 좀 이상한데? 내용은 알겠는데 이 마지막 문장은 뭔가 좀 어색하다. 자, 갈등은 한순간에 시작되었다. 출근 4일째 되는 날 라지에가 치매 노인을 침대에 묶고 집문을 잠그고 외출했다. 그 사이에 나데르가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다. 나데르는 돈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라지에를 쫓아낸다. 라지에는 나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한다. 과정에서 나데르가 현관문에서 라지에를 조금 격하게 밀었다. 라지에는 나데르가 밀어서 계단에서 굴려서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나데르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슬람에서는 임신 4개월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한다. 라지에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갔으니 나데르가 만약 라지에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면 살인죄로 징역과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있었다. 앞에 건 다 과거형이잖아. 영화 안에 내용을 서술하는 게. 근데 여기만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 시간이 갈수록 소송은 똑똑한 나데르에게 유리해진다. 법정에서는 유리해졌다. 넘어가죠. 자, 법정에서는 진실보다 논리적인 변호와 증거 수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꿀팸이 냄새가 나는데. 일단 읽어보죠. 자, 게다가 호잣은 실직 후 우울증에 걸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재판에 불리한 행동을 반복한다. 나데르 입장에서 재판에서는 유리해졌지만 다른 변수가 나타난다. 호잣이 테르메 학교에 침입해서 테르메가 누구죠? 딸이야, 딸. 그 나데르의 딸? 네.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테르메와 선생님을 위협했다. 사실 테르메 학교 선생님이 몰래 나데르의 집에 와서 테르메의 가정교사를 했다. 나데르는 선생님과 라지에가 집안에서 만났을 때 둘이 산부인과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을 주방에서 듣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산층인 나데르의 집안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었다. 호잣이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이후 선생님은 증언을 취소했다. 시민은 나데르가 사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몰래 라지에와 만나 합의를 종용한다. 살인죄라는 것을 인정할 테니 돈을 받고 끝내라고 말이다. 라지에는 진실을 고백한다. 사건 전날부터 배가 아팠고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라지에는 사실 할아버지를 묶어두고 외출했을 때 산부인과에 갔었다. 신실한 라지에는 명확하지 않을 때 돈을 받으면 종교적으로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 합의를 거부한다. 그러나 시민은 라지에 몰래 호잣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러 간다. 나데르 역시 시민과 라지에가 만난 사실을 모른 채 함께 간다. 체하고 가는 거예요? 왜 붙였지? 근데 그게 체함? 한글에서 맞춤법 검사했을 때 저는 한글 맞춤법 검사를 믿지 마세요. 네가 스스로 하는 거지. 한글 맞춤법 검사한다고 방송 10분 남았는데 그거 끄적거리고 있지 말라고.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로 썼는데 걔가 어이로 고쳐버렸어. 자, 전말을 모르는 나데르는 합의를 하는 자리에 라지에를 부른다. 라지에는 확실하지 않은데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라지에는 확실하지 않은 데도가 아니라 아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그게 낫겠죠? 코란의 맹세라는 것을 거부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과 나데르는 완전히 갈라선다.
사건이 처음에는 단순했다.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바로 끝날 것이었다. 그러나 각 인물들은 자신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을 굽히지 않고 쭉 이어나갔다. 결과는 참혹했다. 모든 신뢰와 애정과 관계는 깨졌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것도 막지 못했다. 시민과 나데르는 아직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나데르는 시민이 집을 나갈 때 진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굳이 붙잡지 않았다. 시민은 그런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서 더 강하게 별거를 주장했다. 아마 이때 서로 솔직하게 당신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면 별과 소모적인 감정 싸움은 이어지지 않고 둘은 적어도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은 딸한테서 아빠가 엄마가 진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시민은 마음을 바꿔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짐을 다 싸서 왔다. 시민이 여자죠. 네. 와이프죠, 그죠? 자, 그러나 하필 그때 호잣이 학교에서 난동을 피웠다. 시민은 나데르가 자신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자 돈이 딸보다 더 좋냐고 하면서 딸이 죽어도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냐면서 화를 내고 영영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나데르가 자신이 살인을 했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역시 딸 테르메였다. 나데르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테르메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까봐 라지에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극구 부인했던 것이다. 나데르에게는 90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나데르는 라지에가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손만 침대에 묶인 채 몸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있고 입에서 산소호흡기도 떼어진 채 죽어가고 있었다. 돈을 훔쳤다는 것은 그저 명분이었다. 극심한 분노 탓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다. 이거 붙여야 되지 않나? 띄우나? 뻔한 걸 누구 탓으로라도 돌리고 싶었다. 그렇게 라지에를 모험하고 거짓말을 계속해도 결국 결말 부분에서 계속해도 이건 띄워야겠죠. 거짓말을 계속해도 결말 부분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죽었어요. 네. 자, 라지에는 심한 복통으로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에 다녀왔다. 라지에는 2, 3일에 불과한 날이었지만 자신이 돌보던 노인을 연민했다. 노인을 배려해서 혼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을 묶고 문을 잠갔다. 라지에는 나데르가 진실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굳이 병원에 다녀왔다고 항변하지도 않았다. 그저 독실한 모습을 여성으로서 명예가 중요했다.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 유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라지에는 남편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다. 라지에는 일을 하러 갔다가 접촉사고를 당해 유산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일단 본인이 살고 싶으니까 누구의 탓을 하고 남편의 분노를 그쪽으로 돌려야만 했다. 라지의 거짓말은 결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라지에는 이 영화의 다른 인물들이 모두 다 세속적인 데만에 유일하게 독실한 인물이다. 마지막에 합의를 하는 장면에서 시민 부부와 라지에 부부와 빚쟁이들이 동석한다. 빚쟁이들은 코란에 대고 채무를 이행할 것을 맹세라고 한다. 라지에는 코란 앞에서만큼은 거짓말할 수 없었다. 거짓말로 인해 어린 딸 소마에가 벌을 받으며 사는 것이 두려웠다. 라지에게는 종교적 심판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 한편 호잣은 그 종교적인 사람은 아닌가 보죠? 종교적이긴 해요. 근데 라지에보단 덜하다. 네. 근데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종용하죠. 그래요. 자, 호잣은 딸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 호잣은 합의를 하고 돈을 받아 빚을 청산할 생각이었다. 호잣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딸을 빚쟁이들에게 팔고 싶지 않으면 합의를 해서 돈을 받고 끝내자고 화를 낸다. 개인적으로 영화 전체에서 이 장면이 제일 슬펐다. 둘 다 4살 배기 딸 소마이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 둘 중 누구를 욕할 수도 없다.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딸이 벌을 안 받고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고 세속적으로 빚쟁이들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으며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은 싸우고 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호잣은 그저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괴로워한다. 이거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괴로워한다. 붙이나? 붙이겠지 뭐. 한글이 맞겠지. 모르겠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자,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안타까웠다. 감독은 극 중간중간에 호잣이 아내를 때리는 듯한 암시를 많이 주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감독은 이렇게 하류층 남성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려고 했다. 그러니까 호잣은 자기 와이프를 안 때리고 네, 자기를 때리고 있어요. 자학하면서 이제 분노를 사겼다고요? 네. 저 같네요.
자, 또한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신문제와 맞먹는 빈부격차를 고발했다. 은행원인 나데르는 살인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보석금으로 4천만 리알을 낼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 4천만, 만은 띄어요. 그러면서 라지에게 한 달에 30 리알밖에 못 준다고 한다. 라지에가 일이 고된 데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고 하자 출근을 30분 늦춰주면서 이 정도면 많이 봐주는 것이라고. 이 정도면 이건 붙여도 된다. 생색을 낸다. 라지는 30분 늦추는 8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4살 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와야 한다. 딸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같이 출근해요. 영화 중간에 외할머니가 테르메의 공부를 봐주는 장면이 나온다. 마침 테르메는 사선왕조의 신문제들을 외우고 있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중산층인 시민 부부와 도시 빈민인 라지의 부부는, 시민 부부는 왜 붙였대? 젠더의식과 젠더의식 이 씨발 젠더의식 쳐웃지 마요. 젠더의식 우리나라에서 젠더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계층은 딱 하나밖에 없지. 일단 넘어가 보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젠더의식과 합리적 사고방식의 차이도 크다. 무슨 말이야 이게? 아, 나는 처음에 이 영화에 편견이 있었다. 중동에서 이혼하는 이야기라는 대강의 내용만 듣고 남편이 아내의 사회활동을 막아서 아내가 자아를 찾고자 이혼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정말 오산이었다. 시민부부의 일상생활이나 대화 내용은 세속사회를 사는 우리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아까는 이 정도라는 걸 붙였잖아요. 여기서도 네. 그것이라는 걸 붙이세요. 그저. 음, 네, 일관성 있게 하세요. 일관성 있게. 자, 오히려 그럼 이거요? 붙이든 띄우든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거든. 자,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가 영화를 보니 영화의 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대화와 다르지 않아 더욱더 공감이 되었다. 시민은 그저 이란의 낙후되고 여성을 억압한 환경에서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하려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 가정법원에서 싸울 때 대사도 둘이 연애 결혼했음을 암시한다. 나들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딸의 밥을 사려주고 세탁기를 돌리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다. 또한 딸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강하다. 매일같이 딸의 수학이나 페르시아 공부를 봐준다. 페르시아 공부 개어렵겠다. 시민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 일하고 있다. 나데르는 시민에게 여자가 어디 일하는 대사를 일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테르메가 외갓집에 갈 때 엄마한테 영어 공부 좀 봐달라고 해라고 잔소리도 한다. 시민은 스스로 미국 이민을 준비할 정도로 영어도 잘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다. 늘 꽉 끼는 프렌치 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염색한 앞머리를 반쯤 내놓으며 스카프만 대충 두른 차림이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해주자 스스로 결정하고 통보한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갈 정도로 행동이 자유롭다. 반면 호잣은 아내가 일을 한 것을 알게 되자 네가 남자들만 사는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혼감이다 라고 윽박지른다. 라지에는 그런 남편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한다. 호잣과 라지에는 모든 개인의 행동을 율법에 맞춰서 한다. 라지에는 늘 검은 차도를 입고 다닌다. 치매노니 할아버지를 시키기 전에 그 행동이 율법에 어긋나는지 종교국에 문의한다. 그것이 종교적 율법에 어긋난다고 답변이 오자 일을 그만둘 생각도 한다. 1년 이상 돈을 못 벌었던 남편을 대신해가 아니고 대신해 생활비를 버는 입장인데도 말이다. 호잣은 모든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말로써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화를 마구 내다가 끝에는 코란을 내고 진실을 말하라고 초통친다. 코란의 맹세라는 저 대사는 중산층 캐릭터인 시민부부나 그 가족,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말한 경우는 없다. 호잣의 페이스에 휘말려 코란을 걸고 구박한 장면은 있어도 말이다. 코란의 맹세라는 저 대사는 호잣 외에도 빚쟁이들이 언급한다. 시민과 나데르가 세속적인 합의서와 채무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자 빚쟁이들은 그런 것을 쓸 필요는 없고 후들이 약속하고 코란에 맹세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한다.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친미 독재 정권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탄생하였다.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정치 수반이며 종신직이다. 일제 종교 지도자는 혁명의 주역인 아야툴라 호메이니며 알리 하메이니가 2대 종교 지도자의 현직이다. 즉 40년간 2명의 국가 수반이 장기 집권한 신성 독재 국가이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팔레비 정권이나 혁명 정권이나 둘 다 독재를 할 것이라면 차라리 서구적이고 개인의 행동에 자유가 있었던 팔레비 정권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감독 아슈가르 파라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알기로 감독은 평소에는 프랑스에 살다가 영화를 찍을 때만 이란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기회주의자 새끼네. 계량주의자네 이 새끼 이거. 자,
아시가르 파라디? 아시가르 파라디 이거 내가 잠깐만요 있어봐요. 내가 어디서 들어왔 잠깐만 있어봐요. 네, 네.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잠깐만 내가 그 유명한 놈인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봤던 그래 세일즈맨 이것도 얘 아, 거다. 맞아. 네, 응 맞아요. 그래 세일즈맨도 보고 기분이 아주 족같았는데 비슷하잖아요. 에? 비슷하잖아요. 비슷한가요? 영화 다시 보기에도 올려놓긴 했지만 난 이게 엄청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 세일즈맨. 그러니까 잘 만들긴 했는데 막 불후의 명작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마 시민과 나들의 별거 요걸 또 보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이 들 것 같네. 그냥 느낌상 일단 그냥 누군지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봤던 거고. 자, 2017년에는 프랑스어로 영화를 찍었다고 한다. 그런 감독이 만들어낸 중산층 캐릭터들도 서구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대변하는 캐릭터일 것이다. 이 영화는 아주 밀도 있게는 뛰어야지. 이란의 종교와 빈부격차, 시발 젠더의식 이런 표현 좀 쓰지 마요. 왜 쓰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무슨 아우 그냥 성의식 그렇게 쓰면 안 돼. 굳이 꼭 젠더라는 족같은 말을 써야 돼. 부부의 사랑과 종말을 뭐라고요? 그게 익숙한데요. 익숙하다고요? 네. 네가 익숙하겠죠. 난 안 익숙한데 난 토할 것 같아요. 자, 부부의 사랑과 종말을 보여준다. 시민과 나들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직 살아있고 진심으로 서로를 떠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지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호작과 라지의 갈등은 보다 현실적이다. 라지의 부부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다. 그 부부에게 일어난 모든 갈등의 원인 따지고 보면 띄어야지. 돈이다. 돈이 없고 빚쟁이에게 쫓기니 몰래 일하고 공장에 세고당했으니 뭐야 이게? 돈이 없고 빚쟁이에게 쫓기니 몰래 일하고 공장에 세고당했으니 우울증에 빠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돈이 없고 빚쟁이에 쫓기니 몰래 일하고 공장에 세고당했으니 무슨 말이야 이게? 왜 니니가 두 번 잘 나와? 있어서 잘 있어. 이거 뭐 좀 그러니까 잘못 이어간 거죠, 그죠? 너도 알겠죠? 자, 우울증에 빠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캐릭터는 작은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커져 사건이 결국 종말로 치달은 것이다. 이게 5쪽짜리 글이 아니고 4쪽하고 한 줄 글인데 이걸 5쪽이라 그러면 좀 섭섭하겠죠. 길게 쓴 사람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되게 좋은 글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족같은 젠더 의식과 앞에 또 뭐가 있었지? 젠더 또 뭐였지? 아무튼 젠더 또 앞에 뭐 있었었는데 아무튼 난 그 젠더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젠더 잘 들어봐요. 젠더 전두환 같잖아. 전두환 대가리가 민머리인 것처럼 전도도 왠지 그게 생각난다고. 난 그게 싫어. 아우 싫다 정말. 아무튼 그 젠더의식 빌어먹을 젠더의식에 대한 얘기만 없으면 그냥 제발 사회적 성역할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젠더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표현 나는 그런 이제 작은 표현들만 아니면 상대적으로 되게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글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나는 7, 8점 정도 7에서 8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영화 줄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줄거리인데 근데 이게 일장일단 있어요. 일단 줄거리를 말하지 않으면 일단 이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사점이나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 일장일단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 양날의 검이지. 양날의 검처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끝에 좀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 글에서 잘 된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줄거리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 아니면 혹은 뭐 느낀 점 이런 걸 이렇게 이분법적 그러니까 이분법적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만 몇 문단 쭉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쭉 나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의 글이 가장 이제 초보적인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 글은 고글하고 그런 글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줄거리를 쓰면서 그 중간에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을 또 꿋꿋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많이 느낌을 받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이 부족하거나 이게 의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할 말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맨 처음에 썼던 글하고 이 글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요? 그것도 영어였는데. 뭐라고? 그것도 영어 글이었잖아요. 그때 뭐였지? 그 메이드 인 다게남과 서프레게트 비교한. 그래 그거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봐요. 이게 훨씬 잘 썼지. 스스로 보기에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뭘 말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아. 네,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건 다 좋고. 다만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데 줄거리하고 시사점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점을 말하고 싶은지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두 문 그러니까 지금 줄거리하고 계속 이제 의견이 섞여서 계속 나오잖아. 근데 마지막에 한두 문단 정도는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를 한번 정리해서 있잖아.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이러이런 영화고 좋은 영화인데 조금 뭔가 모자랐다. 아니면은 요러요런 시사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영화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한두 문단 정도로 이제 글을 마무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 글에는 그게 없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이 없어요. 서론 변론은 있는데 결론이 없고 결론 마지막에 그거 그러니까 위에서 끝내기 요약하고 맨 마지막 문단. 이게 위에서 이 영화는 위에서는 끝내기 요약한 게 그게 결론. 이걸로 모자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교 문제 아니면 빈부격차 아니면 사회적 성의식 족 같은 젠더 말고 사회적 성의식 그 다음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평양 새끼들이 자꾸 인민 동무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안 쓰게 되는 것처럼 나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젠더라는 말을 쓰니까 나도 그런 말 쓰기 싫어. 어우 너무 싫어. 토할 것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씩 한번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장이 이제 2m인 사람이 있으면 신장 2m인 사람이 있으면은 머리하고 그 다음에 몸하고 그 다음에 다리 비율이 어느 정도 어 적절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론하고 결론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짧고 그다음 본론만 엄청 길면 이게 몸하고 다리는 엄청 짧은데 몸만 엄청 긴 형태의 사람이 되거든. 예를 들면 다리는 10cm, 머리는 10cm인데 몸이 1.8m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것처럼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에다가 그 분량을 좀 배분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 글의 경우에는 이제 본론이 엄청 기니까 서론은 그렇다 이거 예를 들면 이게 논문이 아니니까 서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 부분에서는 좀 요 한 문단만으로 좀 부족하게 한 문단이나 아니면 두 문단 정도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이 문단을 쓰든지 해가지고 양이나 아니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주는 게 맞추고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됐죠? 네. 네 오늘 뭐 그 더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건 없고 이 세일즈맨 주인공 아마도 네네네네 이 사람이 그 여기다가 호자 배우예요. 알겠어요 끊어요. 네. 뭐 다음에 그걸로 또 글을 쓰든지 똑같은 글을 또 쓰겠지 뭐 젠더 의식 뭐 그러면 쓰겠지. 자, 음, 자 아무튼 되게 그래. 어?
제가 느끼기엔 되게 좋은 영화니까 꼭 보세요. 그래 뭐 좋은 영화겠지. 나도 나쁜 영화로 생각하진 않아. 그냥 난 그게 막 사람들이 물고 빨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영화인가? 서구 새끼들이 특히 씨발 서구 새끼들이 일한 사람들이 몰라도 서구 네. 새끼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좋은 영화라고 눈물을 질질 짜는 거는 좀 많이 위선죄고 가식적인 면 아닌가? 난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족 같은 것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이라서 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다른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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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할래? 한마디 할래? 한마디 안 할 거야? 양파 탁치고 있을 거야. 양파 젠더 의식 싫어? 새끼 꼴팸이 되고네 이것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엔 다른 글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너도 안녕 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이라라니까. 안녕.